안녕하세요. 스마트 서포터의 별쌤입니다. 오늘은 자소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가장 처음 제대로 썼던 경험은 연세대학교 수시 자소서를 썼을 때였는데요. 이때뿐만 아니라 각종 대외활동, 또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들어가고 싶은 곳이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썼을 때는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대 자소서를 썼을 때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썼었는데 다행히 선생님들께서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저한테 미리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제 친구들에게 좋은 예시로 보여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기자로도 일을 하고 또 코치로도 일을 하면서 보니까 두 직업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코칭 받는 그 고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더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학생 코칭이나 자소서, 면접 관련 코칭들을 시작해서 그래서 많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자소서 코칭을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진짜 많이 어려워하세요. 자소서 코칭을 할 때 보면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소서를 쓰기가 어려운 걸까 고민을 해봤는데 반대로 자소서를 잘 쓰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게 왜 어려운지 쉽게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자소서 코칭을 하고 또 뭐 피드백을 드리는 과정에서 진짜 피드백을 드릴 게 거의 없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쓰여진 자소서는 딱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소서를 쓰신 분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평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강점이 뭐고, 약점은 뭔지, 내가 뭐 이 일이나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혹은 이제 이걸 왜 하고 싶은 건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고 또 목표가 좀 뚜렷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목표를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어서 관련 자료, 관련 정보들을 계속해서 많이 모아오신 그런 분들이었고 또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거창한 뭐 그런 글들이 아니라 그냥 SNS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는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자소서 쓰기까지 조금 시간이 남으셨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많이 해보시면 자소서를 잘 쓰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자소서를 쓸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자소서 코칭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접근 자체를 못해서 헤매실 때 제가 이제 권유해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보통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내가 이제 뭐 학교에 지원을 하든 회사에 지원을 하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회사 이 2가지 예를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께서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학교마다 다 이제 입학 안내 페이지를 대부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떤 학생을 뽑기 원하는지 그런 인재상에 관련된 정보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진리, 자유, 글로벌 리더, 사회공헌 이런 키워드들을 뽑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학 안내 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소개, 공지사항, 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과 홈페이지까지 해서 이 홈페이지를 진짜 샅샅이 둘러보셔야 돼요. 약간 덕질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덕질을 어떻게 하죠? 남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까지도 내가 너무 알고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덕후의 영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둘러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뽑기 원하는지 또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지 요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얻으셔야 됩니다. 또 이제 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LG전자 홈페이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상단에 보면 인재상, 인사제도, 인재육성 이런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 보셔서 당연히 다 읽어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바란 인재상에 대해 나와 있죠. 제가 이걸 잠깐 읽어보니까 너무나 완벽한 인재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꿈과 열정, 도전, 혁신, 뭐 좋은 그런 핵심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인재상 밑에 빨간 박스를 보면 LG웨이에 대한 신념과 실행력을 겸비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저라면 LG웨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걸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열거되어 있는 이런 핵심어들을 신념과 실행력이라는 두 가지 큰 키워드에 다 이제 나눠서 넣어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 매칭이 안 된다면 그 중에서 이제 뭐 신념에 관련된 인재상, 실행력에 관련된 인재상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올려서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자소서 코칭을 처음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 학교에서 뽑기 원하는 인재상, 회사에서 뽑기 원하는 인재상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바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말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정도 소스를 더 알려드리면 비카인즈라는 사이트가 정보를 얻으시기에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관련 내가 알고 싶은 검색어를 딱 넣었을 때 모든 기사들을 모아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자소서를 쓸 때 공부가 더 필요하다, 뭘 좀 더 알아봐야 된다 할 때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고 특별히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뉴에 보시면 네 번째 특별기획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기업으로 보는 뉴스 해서 이제 300대 기업을 쭉 모아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정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클릭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뉴스 이슈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딱 보여주고 글씨가 좀 더 큰 거는 더 많이 검색한 그런 혹은 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신 뉴스랑 관련 뉴스도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회사에 관련해서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따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또 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면 다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회사명을 입력하시고 밑에 박스가 많은데 가장 첫 번째 정기 공시를 클릭하시면 이제 다양한 보고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는 깊이 공부를 한 후에 자소서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사업 보고서나 다양한 보고서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기관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학교와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말씀드렸고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만 하셔도 사실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 검색도 도움이 되고 입시나 취업 관련한 포털 사이트 카페도 진짜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카페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얻었었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유튜브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둘러보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자료들을 잘 선별하셔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선배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지인 혹은 지인의 지인이라도 좀 알 수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좀 실제적인 정보들, 최신의 정보들을 얻는 게 사실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공부를 통해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핵심어들을 또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으셨다면 거기서 좀 이제 순위를 매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매기시면 좋냐면 그 학교에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기 원하는지가 가장 1순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중에서도 내가 지원하는 학과 또 그 회사 안에서도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내가 지원하는 그 직무 관련된 키워드들을 우선순위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자료를 모으시는 것, 공부하시는 게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강점, 약점, 내 성격의 특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면 평소에 이제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으셨던 분들은 내가 강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부각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 담을 순 없지만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를 쉽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난 좀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앞에서 주도하는 편이라면 리더십이란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거고, 뒤에서 지원하는 편이라면 협조적이고 팀워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먼저 다가가는 편이다, 그러면 친화력, 사교적, 적극적, 이런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고, 좁지만 깊은 관계를 선호한다면 신중한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면 체계적이고 꼼꼼한, 이런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편이라면 내가 순발력이 있고 또 융통성이 있다, 이런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제시해드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성과 중심, 성취 중심,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도전을 할 때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위주로, 그러니까 좀 더 성공 경험, 성과를 내는 중심으로 내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보이더라도 난 도전과 성취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성취를 더 선호하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보시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간단하게라도 꼭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하는 이유는, 자소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 자소서를 읽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강조점을 잡지 않고 자소서를 쓰게 되면 읽고 나서 아무 여운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자소서를 읽은 분이 내 거를 읽고 나서 좀 어떤 여운을,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나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조사랑 또 나에 대한 분석을 마치셨으면 여기서 공통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통 키워드는 내 자소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도 필요하고, 문항별로 묻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문항별로는 어떤 키워드를 넣어줄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인재상을 살펴보고 나에 대한 강점, 또 나의 이런 장점,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을 때 창의성이나 아이디어, 이런 키워드를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하신 후에 어떤 문항에서는 리더십이란 키워드를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내가 임원을 하면서, 학생회를 하면서, 혹은 리더의 역할을 맡으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들을 미리 정해 놓으시면 글의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셨던 활동들이랑 경험들을 다 소환을 해 오셔야 돼요. 제가 여기 다양한 활동들을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꼭 이렇게 거창하거나 성공 경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실 필요는 없어요. 사소하더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특별한 자소서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실패한 경험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자소서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코칭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 정교회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을 다 되살리기 위해서 스케줄러, 상장, 생기부, 성적표 관련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카카오톡에 남아있는 기록이라든지 또 컴퓨터 안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다 보셔야 되고,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나 아니면 대학교 1, 2학년 학생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파일을 따로 만드시거나 메모장을 따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이런 활동들을 좀 다 기록을 간단하게라도 해두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럼 나중에 자소서를 쓰실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게, 내가 어떤 활동들을 쭉 정리를 했다면 내가 앞서 선정했던 키워드랑 자소서 문항들을 보시고 그 활동과 관련한 자소서에 실제 들어갈 그런 에피소드들을 또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의 기억을 소환하기 좋은 그런 질문들을 또 여기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감을 가장 느꼈던 때, 그 성취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리고 요 밑에 등등 나와 있는 질문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 답을 해보시고 또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했던 활동들에서 좀 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에피소드들을 끌어내시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육하 원칙에 따른 그런 서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근데 이 6가지를 꼭 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내가 토론 동아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이걸 했고,
또 이 동아리를 왜 들어갔고, 여기 들어가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내가 이 뭐 토론 동아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잘 참여하기 위해서, 혹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했던 활동들의 결과, 뭐 성취라든지 또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아쉬운 점, 배운 점들이 항상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련 에피소드들을 끌어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잘 여러분들의 활동들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자소서 문항별로 여러분들의 활동이나 그 에피소드들을 배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각각 물어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장 어떤 에피소드를 넣었을 때, 어떤 활동들을 넣었을 때 이게 잘 쓰여진 자소서가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 이 해당 질문에 이 사례가 적합한 사례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문항별로 키워드를 정해놨잖아요. 이 문항 키워드를 커버할 수 있는 사례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한 문항 키워드라는 게 인재사항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원할 학과나 내가 지원할 직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학업 성취에 기울였던 노력 이런 거 하면은 수학 점수가 되게 낮았는데 수학 점수를 어떻게 해서 올렸다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은 학생들이 쓰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진짜 특별하게 풀어낼 수 있다면 쓰셔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읽는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지루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활동들을 그 문항별로 넣으실 때는 한 문항당 메인 활동은 1개에서 많아도 2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나머지 내가 또 다른 활동들을 한 부분도 당연히 소개는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두 문장으로 그거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메인 활동을 A로 가고 나머지 활동들이 있다면 이제 A에 대해 쓰지만 한 문장 정도에는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뭐 B, C, D 이런 활동들도 뭐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단계를 마치시고 나면 그 다음은 자소서를 실제 쓰는 단계예요. 근데 제가 자소서 쓰는 부분은 영상을 따로 만들 계획인데 간단하게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먼저는 쓰실 때 첫 문장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첫 문장을 좋은 문장을 뽑으려고 막 고민하시다 보면 진도가 나가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글을 쓸 때 생각나는 대로 쭉 써내려 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문장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쓰다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나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다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어떤 뭐 형식도 조금 무시하고 또 다른 문항에 들어갈 건데 라는 생각이 들으셔도 일단은 쭉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막지 마시고 쭉 써내려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글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고치시기보다는 먼저 전체적인 구성을 완성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구성을 완성하고 나서 글을 써야 2번 일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인 구성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문항별로 글을 막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글을 다듬은 걸 또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구성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글을 다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린 5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 관련한 다른 영상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자소서를 쓸 때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고 싶고 또 어떤 문장, 어떤 글이 자소서를 쓸 때 좋은 문장, 좋은 글인지도 여러분들께 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자소서 코칭을 했던 사례들도 소개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자소서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직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이런 이벤트를 했을 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을까봐 아직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